네, 안녕하세요. 7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에는 담낭하고 췌장에 관련된 질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챕터 14이고요. 413페이지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챕터 유인물도 펴시고 그 다음에 교재도 펴셔서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다 되셨죠?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담낭과 관련된 질환을 하겠습니다. 담낭에 관련된 질환은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요. 담석증하고 담낭염하고 두 가지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담석증은 영어로 콜레리시아시스라고 합니다. 리시아시스가 이제 세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담석에 있는 돌을 깬다. 그래서 콜레리시아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낭염은 콜레시스타이티스, 이제 낭 하나니까 낭이라고, 시스트가 낭이잖아요. 그래서 콜레시스타이티스. 그래서 오늘은 콜레리시아시스, 콜레시스타이티스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원인, 증상, 그 다음에 검사, 치료, 간호를 잘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담석증, 콜레리시아시스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은 담석증의 원인은 뭐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요. 이 콜레스테롤이 증가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담석, 그죠? 담석이라는 거는 골스톤이라고 하죠. 예, 골블레더가 담관이잖아요. 담관. 예, 담관 안에 있는 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골스톤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담석증은 콜레리시아시스지만 우리가 담석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골스톤이라고 하는데, 골스톤은 담즙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담즙.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담즙을 구성하는 것이 담즙 산염, 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빌리루빈, 그죠? 빌리루빈이 파괴돼 가지고 빌리루빈, 그죠? 적혈구가 파괴돼 생긴 빌리루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담즙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담즙산염이랑 콜레스테롤이랑 빌리루빈이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얘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갑자기 이 세 개 중에, 그죠? 이 콜레스테롤이 확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얘가 끈적끈적하면서 소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소포 주머니 안에서 뭐가 돼요? 응집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결정돌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것이 담석입니다. 담석. 그러니까 결국은 담즙을 형성하고 있는 담즙산염,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중에 누가 증가해가지고, 그죠? 콜레스테롤이 증가해가지고 그 비율보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서 얘가 끈적끈적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소포를 만들어서 주머니를 만들면서 그 안에가 굳어지면서 담석, 골스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증가한다고요? 그죠? 콜레스테롤이 증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콜레스테롤 말고 빌리루빈이 증가해서 색소 담석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7, 80%가 콜레스테롤 담석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콜레스테롤 담석증, 콜레리시아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인이 비만이나 콜레스테롤 시기를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여성 호르몬은 이제 콜레스테롤 증가시키니까, 그래서 여성 호르몬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40세 이후가 되면서 이 콜레스테롤 대신에 이 담즙산염이 떨어져요. 40세 이상이 되면. 그러면 담즙산염이 떨어지게 되면 대신으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겠죠. 예,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인은 결국은 누구예요? 그죠? 콜레스테롤이겠죠?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담석증의 원인은 담즙을 구성하고 있는 담즙산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해서 그 소포를 만들어서 결정체가 만들어져서 딱딱하게 굳으면서 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거기에 담석이 그러면 어디에 생기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간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담낭이 있고 좌우 섞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위가 있잖아요. 그죠? 위가 있어서 12지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오디관략근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담석은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페이지 413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14-1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담석이 많이 생기냐면 여기도 간관에도 생길 수 있고 총간관에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 안에 담낭 안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총담관 쪽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여기 또 입구에가 또 많이 생겨요. 총담관 여기 12지장하고 열려 있는 요 부분에 그죠? 바타팽데브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 그 입구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 담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발생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담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예, 이것도 콜릭 페인이라고 산통이라는 거는 무지무지 아픈 거를 우리가 콜릭 페인, 산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아파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면 심마부 저 안쪽, 그죠? 예, 부분하고 우상복부에서 발생을 해서 어디? 견갑골 쪽으로 어느 쪽? 오른쪽. 이게 담낭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담낭 우상복부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른쪽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예,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 어깨까지 그죠? 견갑골이 어깨에 있으니까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을 일으킵니다. 담석이. 그러니까 어깨 아프다고 해서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만약 오른쪽 어깨 아프다고 하면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담낭에 혹시 담석이 있는지 담낭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혈청 빌리루빈이 상승을 합니다. 혈청 빌리루빈 상승하면서 빌리루빈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근데 빌리루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얘는 소변하고 대변으로 나가죠. 그죠? 근데 막혀가지고 얘가 못 나가요. 그래서 이 빌리루빈이 어디로 나가요? 그죠? 우리가 간경화에서도 배웠죠? 피부를 통해서 나가요. 피부. 그죠? 예,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나오면서 얘가 피부를 통해서 나오니까 뭐가 돼요? 그죠? 황달, 노란 피부색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특히 눈에 그죠? 하얀 그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소변 대변으로 얘가 나오지 못해지면서 소변은 더 진해지고 대변 색깔은 이 소화 빌리루빈 요 담즙이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지방을 유화시키는 역할을 얘가 해주잖아요. 그죠? 지방 유화를 도와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소화를 못 도와주기 때문에 대변 색깔이 지방 소화가 안 되면서 나와서 대변 색깔이 회색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황달이 나타나고 회색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장애가 발생을 하겠죠. 담즙이 지방을 흡수를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증상이
통증, 어깨 통증, 상복부 시작해서 어깨 통증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황달이 나타나고 빌립이 나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대변 색깔의 지방이 소화 안 된 대변이 되면서 회색변을 보게 되고 지방 흡수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 산통이 문제인 거죠. 산통. 그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나 CT나 담관 조영술 같은 검사를 하게 되고 혈액 검사로는 빌리루빈 검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빌리루빈은 뭐가 그래서 토탈 빌리루빈, DB, 그 다음에 다이렉트, 토탈 빌리루빈, 다이렉트 빌리루빈,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수치 다 했었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OTPT, ALP까지 이런 검사를 혈액 검사를 실시를 하면 이 수치가 올라가겠죠? 예.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검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사 다 배웠어요. 그래서 담낭 조영술을 하게 되는데 담낭 조영술을 하는 방법은 경피적으로 그러니까 간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들어가서 그죠? 옆으로 간 이렇게 해서 간관을 통해서 이렇게 조영제 넣어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역행성 내시경 단강 조영술이 있었죠. 그래서 옆으로 들어간 PTC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ERCP 그죠? 코로 들어가서 역행으로 들어가서 12지장으로 삽입해서 조영제를 투입해 담관을 조영하는 ERCP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다가 PTC 검사를 하거나 ERCP 검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 안에 담석이 있다 그러면은 PTBD 방법으로 담석을 드레이너지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역행성으로 ERCP를 해가지고 거기에 담석이 있어서 담석을 빼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EMBD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담석이 있는 것을 드레이너지 시키려면 PTBD나 EMBD를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드레이너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검사도 하면서 만약 검사하다가 담석이 발견됐다. 근데 얘가 담석이 작아서 드레이너지 시킬 수 있겠다. 아니면 말랑말랑 완전히 굳지가 안 하고 조금 말랑말랑하는 상태면 드레이너지 가능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PTBD나 EMBD를 실시를 해서 드레이너지도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치료 가볼게요. 치료로는 식이요법으로는 우선 지방 소화가 안 되니까 그죠? 우유나 치즈나 지방 음식 지방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지방 제한이 들어가고 약물요법으로 아프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그죠? NSAID 진통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아까 산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NSAID도 쓰기도 하지만 너무 아프다 그러면 데메롤 같은 마약성 진통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진통제 배웠어요. 마약성, 비마약성 진통제. 그렇죠? 그래서 데메롤이나 NSAID 계통의 진통제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굳은 거를 지연을 시키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UDCA라는 우루소, 덱소, 데오시 콜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콜릭 엑시드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우루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선전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 약이 UDCA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루사를 투여를 해서 콜레스테롤의 결정 딱딱하게 굳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작용으로 해서 우루사를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과적 방법으로는 체해 충격파 세석술이나 아니면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체해 충격파 세석술은 우리가 이제 그 요관 나중에 비뇨기과 가면 요관에 돌이 생겼을 때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담석에 이렇게 해서 담낭이든 여기든 여기 돌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부분에 충격파를 쐬는 거예요. 밖에서. 그죠? 밖에서,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그 부위를 맞춰서 돌을 깨서 분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담석일 때는 최대 충격파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잘 깨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최대 충격파 세석술보다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얘를 제일 많이 합니다. 라파라스코프 아시죠? 라파라스코 콜레시스텍토미를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16페이지를 보시면 내시경을 통해서 담석을 제거할 때는 아까 우리 ERCP 했었죠. 그래서 ERCP를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담석이 있다. 그러면은 ERCP를 이용해서 요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 이게 EMBD 방법이죠. 그 방법이 이제 그림 14-4에 나와 있고, 지금 외과적 방법으로 충격파 세석술이나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한다고 했는데,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여러분의 418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있으면 배꼽 주위로 해가지고 구멍을 하나 뚫고요. 그 다음에 요쪽 뚫어서 하나는 이렇게 요쪽 이렇게 넣어서 복강경을 넣어가지고 그 담낭이 보이게끔 한 다음에 절제를 해요. 여기 그림 B, C 보면은 절제를 해서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빼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A 같은 경우, 1 같은 경우는 담낭을 제거하는 데 이용을 하고 1, 2, 3, 4가 있는데 대부분 3군데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2군데, 구멍 2군데로도 뚫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복강경을.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좀 치료가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부를 절개해서 하는 것보다는 복벽을 구멍만 뚫어가지고 내시경을 삽입을 해가지고 제거하는 게 복강경 담낭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복술보다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많이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복술을 하고 나서는 개복술을 하고 나면 여러분 425페이지 보면 개복술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절개된 부분 있죠. 그림 14-6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꼬맨 자국이 있잖아요. 절개를 해서 개복술로 해가지고 담낭을 제거하는, 개복해서 담낭 제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임상에서는 개복해서 담낭을 제거하는 것보다 많이 복강경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간호로는 아프니까 진통제 줘야 되고, 자, 수술 후에는 얘가 이게 간이랑 장기들이 좀 들려야지 여기 담낭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강경을 하고 나서 할 때는 여기다 이산화가스를 막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스를 안에가 차게 되면 붕 뜨잖아요, 장기들이. 그러면 이 담낭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호흡하면서 빼야 되잖아요. 이산화탄소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기 이상을 빨리 해서 움직이면서 호흡을 증진시켜서 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복강경하면서 주입했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조기 이상을 빨리 시켜야 되고, 담낭을 절제를 하고 나서는 담즙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좀 제한해서 먹도록 식이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담낭은 이제 복강경
검사를 하고 원인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이제 고지방 시기를 좀 줄여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치료 방법으로 간호 방법으로 교육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담낭염 가볼게요. 담낭염. 담낭염은 쉬워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담석. 요 담석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관이 있는데 여기가 돌이 딱 막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담낭이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가 돌이 막혀져 있어요. 간이 있고. 돌이 막혀져 있으면 요 어떻게 해요? 요거 배출이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여기가 고여 있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고여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담낭이 폐쇄가 되고 담석으로 인해서 담낭관이 폐쇄가 되면서 담력에 허혈이 생기고 염증이 많은 게 이제 담낭염, 콜레시스타이티스가 됩니다. 자, 담낭염의 증상으로는 복통이 있고 열이 나겠죠. 염증이니까. 열이 나고 백혈구가 상승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반드시 산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머피스 사인이라고 요걸 좀 알아두시면 머피스 사인은 담낭이 이제 커진 거예요. 얘가 이제 압력이 증가되면서 빵빵해지면서 커지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우상복부 이렇게 흡기 시 특히 호흡보다 숨을 들으실 때 여기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폐가 팽창해지면서 들어가면서 거기가 이 담낭이 요 늑골을 건드려요. 그렇게 되면서 우상복부에 통증이 발생을 해요. 예, 이제 흡기 시에 특히 더 호기보다 흡기 시에 우상복부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머피스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머피스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검사로는 초음파 검사하고 방사선 핵종양 그 방법을 실시를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담도 CT그래피라고 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담도를 관찰하는 건데 이거로 이제 담석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는 우리가 디지다 스캔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다 스캔. 그래서 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스캔을 해가지고 보는 방법이에요. 디지다 스캔.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로는 백혈구 해야 되겠죠. 예, 수치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담도가 폐쇄돼서 생긴 염증인 경우에는 빌리루빈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OTPT 올라가겠죠. 그죠? 아미노산 전이효소라고 간 요소 있었죠. 예, 그래서 OTPT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요법하고 외과적인 요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으로는 진통제, 데메롤이나 엔세이드, 그 다음에 염증이니까 항생제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담관 배액수를 실시를 하는데 아까 말했던 EMBD나 PTBD, 그죠? PTC나 ERCP 하면서 갔더니 담관이 폐쇄돼서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박아놓고 PTBD나 EMBD 배액관을 설치를 해서 옆에다 배액관을 달아서 배액을 하게 되는 담관 배액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외과적으로는 아까 배웠던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담낭 절제술을 이때는 이제 개복술을 많이 합니다. 담낭염은 주의까지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담낭 개복으로 해서 담낭 절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개복해서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면 T배액관이나 펜노즈나 잭슨 그 볼이 있죠. 그거를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염증을 배액을 시키는 그죠. 담즙을 배액시키고 염증을 이제 그 뭐 혈액이나 수술하면서 생긴 그런 배액이 있죠. 배액물, 삼출물들을 배액시키는 그런 T배액관이나 펜노즈나 잭슨 볼, 그죠? 그런 것들을 삽입해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로는 요 담관 배액술 외과적인 그 담낭 절제술을 할 때 수술 전에 이제 통증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간호를 해야 되고 수술 전에 비타민 K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예, 이제 간에 무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해야 될 심호흡, 기침, 조기 이상을 교육을 해야 되고, 수술 후에는 진통제를 투여를 해서 T배액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담낭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복부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4 내지 6주 동안 무거운 거 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담낭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저지방 교육해야 되고, 아프니까 진통제, 염증이니까 항생제 투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담낭 절제술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T배액관을 많이 삽입을 합니다. 펜로우즈나 잭슨 볼보다는 T배액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담낭염일 때 가장 많이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 또 T배액관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에 425페이지 보면 T배액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담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얘가 여기가 이제 12지장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는데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어디를 뗐어요? 그죠? 얘를 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거를 떼고 여기 안에 있는 요거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 지금 총담관, 그죠? 총담관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총담관 조루술이라고 해서 코스텍토미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총담관을 절개해서 결석 제거하고 요 담낭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담관을 절개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T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T배액관을 넣게 돼요. 그리고 여기 밖에다가 이제 요 배액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T 모양이어서 T배액관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T배액관을 삽입을 하면 총담관 조루술 밑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T튜브를 삽입하면 담즙이 복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담관의 개방성, 그러니까 요 담즙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죠? 내려갈 수 있도록 개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튜브를 많이 삽입을 하게 됩니다. T튜브를 삽입하고 나서 주의할 점은 거기 밑에 보면 배액량과 색깔을 주의 깊게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24시간 동안에는 300에서 500 정도가 나와요. 여기가 배액관이.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오고, 담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3, 4일 후면은 얘가 200ml로 줄어들어야 되고, 첫 24시간에는 한 300에서 5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3, 4일 후에는 한 200 정도가 나와야 되고, 7일 정도에는 거의 안 나와야 돼요. 거의 배출이 안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처음에는 24시간 동안에는 이제 혈액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쵸? 이제 수술을 하고 나오는 거니까. 3, 4일 동안에는 이제 녹색으로 해서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복부 근처에다가 위치를 해요. 밑으로 너무 내려오면은 얘가 잘 배액이 안 되니까 압력에 따라서 얘가 배액이 되는 거거든요. 배액 주머니에. 그러다 보니까 복부 주머니에다 해야 되고, 담즙이 이제 배액관을 항상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담즙 양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담즙이 나오는 경우에는 2, 3, 4일이 지났는데도 너무 많은 담즙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다시 들어가서 다시 봐봐야 돼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치요? 담관이 막혔겠죠. 그래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물이 섞인 담즙이 처음에는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것은 안 나와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혈액 응고가 나와서 요 관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배액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리게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세척을 해줘서 이리게이션 시켜줘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지방 소화를 돕기 위해서 식사 중에 T튜브를 잠궈 놔서 이제 얘가 요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제 잠궜다 풀었다 잠궜다 풀었다 해가지고 식사가 잘 돼서 소화가 잘 되면 이제 그때 튜브를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7일 정도 지나서 이제 담도 폐쇄가 없고 잘 이제 여기 배액으로는 거의 안 나와야 되고 담관을 통해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잘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T튜브를 싹 뽑아주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T튜브를 관리할 때는 요 부위랑 그 다음에 요 배액량을 색깔을 가장 잘 주의 깊게 해야 되고 300에서 500이 나왔다가 3, 4일에 200이 나왔다가 7일에는 거의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잠그면서 식사하면서 요 지방 소화가 잘 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담도 폐쇄가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T배액관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T배액관 관리 부분까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담낭에 관련된 담석증 콜레리시아시스하고 담낭염 콜레시스타이티스하고 이해가 되시죠? 담석증은 콜레스테롤이 담석이 돼가지고 생기는 거고 담낭염은 담석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거기에 이제 PTC나 ERCP 아셔야 되고 PTBD나 EMBD로 배액을 하고 안 되면 이제 세석술을 적용을 한다거나 복강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담낭 절제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개복으로 담낭 절제술을 한다거나 개복으로 담낭 절제술을 할 때는 T배액관을 박아서 7일 후에 담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잘 하기 위해서 T배액관을 삽입을 하고 7일 정도 돼서 제거를 한다라는 것까지 했고 증상은 오른쪽 우상복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어깨까지 아프다. 그래서 지방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1교시 강의는 7주차 1교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